그 지금 이재명한테 방송사들이 오늘 뭐 MBC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KBS, SBS, MBC, TV조선, 채널A 5곳에서 이제 이재명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이재명 TV 토론 해봐라 이제 이런 거잖아요. 지금 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참 가슴이 답답할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를 진퇴의 양난이라고 하잖아요. 그 TV 토론을 거절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TV 토론에 잘못 응했다가는 그날부로 폭망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직 공식 입장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기자들이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그걸 묻는 겁니다. 1대1 방송 토론 뭐 여러 배석자가 있는 3대3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딱 한 명씩 이재명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이재명 이제 물었더니 뭐라고 하느냐. 이재명 대표가 원래 토론 잘하는 분으로 알려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자평해 왔지 않습니까? 피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제한 없이 토론을 하는 게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데 좋은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응하는 게 1당, 2당 대표로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압박을 세게 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재명 응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꽁무니를 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 아마 그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중에 이 1대1 토론 하자는 압박 스트레스도 아마 요즘은 제일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한 1대3으로 하면 어떨까요? 한동훈 혼자 나오고 이재명 자신 없으면 정청래하고 또 누구 한 명 더 데리고 나오면 됩니까? 네, 그쪽에 빅마우스들 있잖아요. 저 더불어민주당에. 그래서 정성호 친명계 좌장 정성호, 정청래, 양정씨 양쪽에다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가운데 앉고 이쪽에는 한동훈 혼자 앉고 1대3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좀 수세에 몰린 듯한 그런 모습이어서 한때는 대한민국 제1의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서 그 자타가 공인한다고 그래서 뽐내던 시절이 이재명 대표한테도 있었는데 한동훈 앞에서는 갑자기 이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모양새가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정권 심판론을 펼치려면은 일단 만나서 1대1 토론회장 얼마나 좋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특검법 이것도 얼마나 얘기할 수 있겠고 뭐 검찰 독재 뭐 그동안 부르짖어 왔으니까 그거 이야기 그 얘기해야 되잖아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장 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했던 한동훈이 왔으니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할 거리가 지금 이렇게 쌓여 있다고 봐야 하는데 왜 지금까지 대답을 안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할 노릇일 겁니다. 이재명 본인도 답답하고 민주당 사람들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합니다. 제발 좀 나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선뜻 응낙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되로 줬다가 말로 받을까 봐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해임 처분 당했죠. 윤석열 정부를 뭐 검찰 독재라고 했던가요? 뭐 그렇게 정말 현직 검사로서는 절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막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해임 처분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성윤 지금 이 공천 신청해가지고 경선 결과 곧 나올 겁니다. 전주에다가 공천 신청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년회견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청산해야 할 1번은 검찰 독재라고 했더군요. 지금 공천 결과 보시면 그게 얼마나 허망하고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인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검사들이 말이야 저 용산에 있었던 검사들 서초동에 있던 검사들 전국적으로 쫙 내려가 가지고 요지 다 차지할 거야. 검사들이 낙하산 타고 지금 비행기에서 계속 점프하고 있잖아. 다 거기 떨어져 있을 거야. 그런데 이거 웬걸 공천 결과를 까보니까 물론 공천을 받은 검사 출신도 있지만 상당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검찰 독재라는 말이 무색할 것이다. 물론 어제 창당을 했던 조국은 아직도 뭐 검찰 독재 뭐 종식하자 이런 얘기 하고 있기는 합디다만 판단은 조국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이 하는 것도 아니죠. 국민들이 하는 거죠. 국민들 여러분께서 이번에 국민의힘 그 공천을 보니까 지역구 공천에서 대부분이 검사 출신으로 도배질을 했다더라. 여러분 그렇게 보시는 주변 인사 있습니까? 검사 출신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거의 흔적을 볼 수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이 출마를 하면은 가산점, 감점이 아니고 검사 출신이 출마를 하면은 가산점을 주는 정당이 우리나라에 한 곳에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것도 20% 가산점을 주는 정당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거기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물론 평검사는 아니고 뭐 검찰 간부 출신 뭐 이렇게 전제가 붙어 있긴 한데요. 가산점 준답니다. 20%. 어느 당이 검찰 독재당입니까? 검사 출신에게 가산점 주는 당이 검찰 독재당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 당이 검찰 독재당입니까? 저희 유권자들이 판단하시겠죠. 저는 중립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그 얘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월요일인데요. 월, 화, 수, 목 나흘 동안 국민의힘 비례정당 후보를 접수받습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 이 비례 위성정당 있잖아요. 여기 접수받거든요. 여기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젊은 인재들을 많이 제시하고 국회로 보낼 수 있는 공천이 국민들께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해주고 계시고 저도 거기에 수긍합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국민 추천제 공모제를 생각하는 것도 비례에서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내부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비례 후보들을 이제 나흘 뒤에는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30명.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비례위성 정당 이름이 더불어민주연합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더불어라는 말 이제 살리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인데 여기는 후보를 30명을 지금 내겠답니다. 30명. 그러면 국민의힘도 30명쯤 내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성.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지난 총선에 비해서 국민의힘의 여성 후보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그 여론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 네, 그러니까 20대, 30대, 그리고 전문 직군,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